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평온함 그 자체였다. 아내인 지은이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그녀의 그런 정적인 분위기는 시끌벅적한 바깥 세상에서 지쳐 돌아온 나에게 더 없는 안식처가 되어주곤 했다. 우리는 큰 다툼 없이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그렇게 무탈하게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왔다. 나는 신중한 성격 탓에 아내를 배려한다고 생각했고 지은이는 항상 나를 신뢰하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주었다. 적어도 내가 알기에는 그랬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다. 햇살이 창가로 길게 늘어지며 거실 바닥을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고 나는 안방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두꺼운 외투를 뒤쪽으로 밀어넣고 얇은 셔츠들을 앞쪽으로 옮기던 중이었다. 평소라면 손이 닿지 않았을 옷장 가장 깊숙한 구석, 그곳에 낯선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짙은 갈색의 나무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듯 거칠었고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그 상자를 굳게 잠그고 있는 묵직한 노쇠 자물쇠였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이었다. 내 기억 속의 옷장 구석은 그저 빈 공간이거나 가끔 잊고 지낸 쇼핑백 정도가 놓여있던 곳이었는데 저런 존재감 있는 물건이 왜 이제야 눈에 띈 것일까? 나는 무심코 손을 뻗어 상자를 꺼내보려 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뚜껑을 열어볼 수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도 없는 그 닫힌 공간이 갑자기 기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지은이에게 이런 물건이 있었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 상자 앞에서 나는 마치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상자 표면을 훑는 내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왜일까? 단순히 아내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는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상자 너머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 때문일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원래 있던 구석진 자리에 다시 밀어 넣으려 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거실 쪽에서 서재로 이동하던 발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 뒤쪽에서 사라졌다. 뭐 하는 거야? 지은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가에 서 있는 아내의 표정은 평소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지금껏 내가 본 적 없는 차갑고 건조한 눈빛으로 마치 내 안의 비밀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나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방금 손을 뗀 그 나무 상자보다 지금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그 시선이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지은이는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왔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집요하게 내 얼굴에 고정된 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상자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상자가 들통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숨을 멈춘 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 예감에 휩싸였다. 지은이가 입을 열기 직전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처럼.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일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라면 퇴근 후 저녁을 함께 먹고 소파에 앉아 가볍게 대화를 나누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보다 야근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먼저 도착하는 날이 많아졌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리의 평온한 일상에 마치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았다. 오늘도 늦어? 저녁은 어떻게 하고? 내 물음에 아내는 그저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서 당분간은 바쁠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 탓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가 다루는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야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볼 때마다 아내는 묘하게 시선을 피하거나 화제를 돌리곤 했다. 신중한 내 성격상 섣불리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내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어느 주말 아침이었다. 습관적으로 아내의 핸드폰 충전기 위치를 옮기려다 화면을 살짝 건드렸는데 익숙했던 잠금 패턴이 틀렸다는 알림이 떴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꾼 적 없던 우리 결혼기념일이 포함된 그 패턴이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는 내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자마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금 패턴 바꿨어? 내 질문에 아내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회사 보안 규정이 강화되어서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나를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지난번 발견했던 그 잠긴 나무 상자와 이 변화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혼자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아내는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자신의 물건을 챙겼고 집안에서도 핸드폰을 항상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라도 당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나는 가끔 거실에 홀로 앉아 퇴근하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우리가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과연 내가 알던 아내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그녀의 아주 일부분만을 보고 사랑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어느덧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내가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아내를 맞이하려다 멈칫했다.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낯선 향기가 있었다. 그것은 아내가 평소에 쓰던 은은한 꽃향기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독하면서도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자극적인 남자 스킨 향수 냄새였다. 그 냄새는 아내의 코트 깃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대체 이 냄새는 어디서 묻어온 것일까? 야근이라던 아내의 밤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와 보내고 온 것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걸이에 코트를 걸어주려다 멈춰서서 그 지독한 향기가 풍기는 아내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내의 변화는 마치 서서히 차오르는 안개 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야근이라는 핑계로 하루 이틀 귀가가 늦어지는 것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핑계는 어느덧 일상이 되었고 안방의 공기는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따뜻하게 나를 반기기보다 곧바로 샤워실로 들어가 긴 시간을 보냈다. 욕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곤 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크게 들려 심장을 짓눌렀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아내가 잠든 후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그녀의 핸드백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감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숨을 죽인 채 지퍼를 열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가방 안에는 평소 아내가 쓰는 화장품과 지갑이 정갈하게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내부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신분증과 카드들 사이 영수증 뭉치가 보였다. 나는 그것들을 한 장씩 꺼내어 빛에 비추어 보았다. 평범한 카페나 식당의 영수증이 아니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제된 거액의 숙박비와 서비스 이용 내역들이었다. 호텔 이름이 찍힌 종이 조각을 확인하는 순간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아내는 줄곧 업무 프로젝트를 핑계로 늦는다고 했지만 그 시간대에 그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누구와 무슨 이유로 그곳에 갔단 말인가?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를 울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단순히 업무 미팅이라고 하기엔 결제된 내역들이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사치스러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차한 블랙박스 기록과 구글 타임라인을 대조해보았다. 아내의 출퇴근 경로는 언제부턴가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인 고급 호텔가로 향해 있었다. 내가 잠든 사이, 혹은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아내는 치밀하게 짜인 거짓말의 성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핸드백 구석을 뒤졌다. 그런데 깊숙한 곳에서 아내가 평소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아주 낯선 유심칩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본능적으로 나는 서랍에 감춰두었던 그녀의 예전 스마트폰을 꺼내 그 유심을 끼워 넣었다. 화면이 켜지고 곧이어 알림음이 울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화면에 뜬 발신자 불명의 번호, 그 아래 적힌 메시지는 내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모든 것이 내일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게 확실히 처리하세요.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셔츠 안쪽이 눅눅하게 달라붙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골목길을 돌아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만을 집요하게 응시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평소 우리가 즐겨 찾던 소박한 카페와는 거리가 먼 입구부터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고급스러운 카페였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은은한 조명 아래 아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카페 입구 옆 어두컴컴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설마 정말로 그 의심이 사실인 걸까?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를 온전히 믿어왔다고 자부했던 우리 사이가 겨우 이런 낡은 의심 하나로 무너져 내리는 걸까? 잠시 후 벨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한 남자가 아내의 맞은편에 앉았다. 거리가 조금 있어 대화의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위태로웠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절박하게 말하고 있었고 남자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거나 다독이는 듯 했다. 아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며칠 전 내 옷장에서 본 그 낯선 나무 상자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상자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아내는 나에게까지 그토록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 도대체 왜 나를 속인 거야?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내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글픈 표정이 서려 있었다. 남자가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쩌면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카페 안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아내가 왜 이런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그 순간 마치 나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의 시선이 카페 입구 쪽으로 향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카페의 세련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찰나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정면을 향한 남자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어릴 적부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믿었던 5년 전 유학길에 올라 지금은 타지에 있어야 할 내 친동생이었다. 머릿속이 일순간 멈춰버렸다. 왜 내 아내가 하필이면 내 동생과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것일까? 대체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아내와 그 남자가 나누던 그 기묘한 친밀감, 서로의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했던 그 찰나의 순간들이 내 눈앞에서 슬라이드처럼 계속 재생되었다. 나는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책을 읽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정갈한 모습, 단정한 머리칼, 그리고 나를 향해 옅게 지어 보이는 그 미소. 그 미소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 것일까? 나는 겉옷을 대충 던져두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오늘 거기 있었지? 카페 말이야.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더니 시선은 여전히 책에 둔 채 조용히 대답했다. 다녀왔어. 일이 좀 있어서. 그 태도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거짓말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건조함. 나는 그녀의 손에서 책을 낚아채듯 빼앗아 탁자 위에 내던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일? 그 남자랑 단둘이 앉아서 속삭이는 게 당신이 말하는 일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호텔 영수증, 잦은 야근, 그리고 오늘 그 모습까지. 당신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
그 남자 설마 내 동생, 아니 당신하고 무슨 사이냐고. 아내는 그제야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공포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침착한 그 눈빛이 오히려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듯했다. 여보, 당신이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불륜 같은 저급한 관계 아니라고. 그럼 뭐야, 왜 설명을 못해? 왜 나를 속이면서까지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데. 설명할 수 없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당신이 알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게 될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가볍게 짚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서늘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마치 내가 화를 내는 이 상황조차도 그녀에게는 예상했던 시나리오의 일부인 것처럼. 내가 믿어야 할 건 당신이야? 아니면 내 눈으로 본 것들이야? 당신이 내 동생이랑 그 묘한 분위기까지 내가 오해해야 하는 거야? 더 이상 묻지 마. 더 파고들면 우리 사이는 정말 되돌릴 수 없게 돼. 그녀는 나를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녀를 뒤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5년의 세월이 이토록 가볍게 무너져 내리는 건가?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이길래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냉정하게 만드는 것인가? 방 안에서 서랍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앞으로 다가와 탁자 위에 그 봉투를 묵직하게 내려놓았다. 봉투 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서늘한 종이의 촉감이 피부를 타고 전율처럼 번졌다. 이게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야.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고 낮게 읊조렸다. 내용 확인했으면 군말 없이 여기 사인해. 아내와 거실에서 언성을 높이며 대치했던 그날 밤 이후 집안에는 차갑고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온하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가면 같은 평온함이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사랑했던 아내는 도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아내가 출근하고 집안에 홀로 남겨진 오후, 나는 다시 그녀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이미 한 번 뒤졌던 곳이지만 알 수 없는 예감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그 낡은 나무 상자, 손이 떨렸다. 상자 안에는 덩그러니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싶어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서류 하단에 적힌 이름 석자를 확인한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김지은, 그것은 내 아내의 이름이 아니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할 때 서류에 적었던 그녀의 이름은 한서희였다.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5년 동안 함께 산 여자의 이름이 가짜라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와중에 핸드폰이 진동했다. 아내와 은밀하게 만나는 남자로 오해했던 사실은 내 친동생인 민준이었다. 형, 지금 당장 나와, 할 말이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헐레벌떡 약속 장소로 달려갔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민준은 내가 도착하자마자 서류 봉투 하나를 내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다. 그 안에는 출입국 기록과 신용조회서, 그리고 수십 장의 대출 약정서가 빽빽하게 담겨 있었다. 형이 묻던 그 여자, 형이 아는 사람이 아니야. 민준이 낮게 읊조렸다. 형수라는 사람, 5년 전부터 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군데의 금융권에서 거액을 대출받았어.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야. 형수라는 이름, 한서희라는 신분 자체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거야. 지난 5년 동안 형은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거라고. 그 여자는 형을 사랑한 게 아니라 형이라는 방패 뒤에서 자신의 끔찍한 과거와 범죄 기록을 세탁하고 있었던 거야. 민준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뇌를 강타했다. 5년의 세월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내 집, 내 침대, 내 식탁을 공유했던 그 여자가, 내가 사랑했던 그 웃음이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온몸의 피가 식어가는 듯한 공포로 다가왔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진짜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조차 그녀가 설계한 또 다른 거짓일까? 나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정신으로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퇴근길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로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을 한 누군가가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적힌 낯선 이름, 이서윤이라는 세 글자를 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옆에서 잠들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던 여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류를 쥐고 떨리는 손으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차분하고 건조한 표정이었다. 왔어?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나는 참아왔던 분노와 의구심을 터뜨렸다. 이거 뭐야? 서류에 적힌 이름이 왜 내가 아는 당신 이름이 아니지?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녀는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런 걸 굳이 파헤치지 않길 바랐는데 당신 요즘 들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했다. 마치 내가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나를 훑어보는 그 시선이 소름 끼쳤다. 그날 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시작했다. SNS와 지인들 사이에서 내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동안 숨죽여 고통받아왔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교묘했다. 내가 그녀의 뒤를 밟고 의심했던 모든 행동들을 통제와 폭력으로 포장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내가 밤마다 그녀를 위협하고 정신적으로 몰아세웠다는 내용을 흘렸고, 심지어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이웃들에게는 내가 화를 참지 못해 집기를 부수고 그녀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데.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주변의 시선은 이미 나를 향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조롱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던 대가야.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시간들? 그건 내가 당신의 그 우유부단한 성격을 이용해 조금씩 내 이름으로 바꿔놓은 결과물일 뿐이야. 그녀는 식탁 위에 올려진 내 핸드폰을 슬쩍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나는 그제야 그녀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나를 설계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나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우리가 함께 일궈온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쓴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 조용하던 거실에 내 핸드폰 진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액정을 확인했다. 눈앞에 펼쳐진 숫자는 내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공동명의의 모든 예금과 적금 계좌가 영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찍힌 송금 내역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명의의 계좌로 모든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나의 결혼, 나의 신뢰,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을 지탱하던 기반까지. 아내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이제는 익숙해진 그 낯선 이름이 찍힌 서류를 내 손에서 빼앗아갔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와 그 안에서 드러난 낯선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손에 쥔 채 떨리는 호흡을 겨우 가다듬고 있었다. 아내는 소파 건너편에 앉아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차분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내 심장을 더 거세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당신 누구야? 나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아내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당신이 보지 말아야 할 걸 봤군. 아내의 입술이 아주 느릿하게 움직였다. 5년 긴 시간이었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이건 내 운명과는 상관없는 삶이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반쪽만 비추고 있었다. 내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야. 내 진짜 이름은 아주 오래전에 죽었어. 우리 가족을 전부 앗아간 그놈들, 그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어.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지옥 같은 복수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균열을 보았다. 그 차분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처절한 공포와 슬픔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도 나를 쫓고 있어. 당신에게 다가간 것도 처음엔 그저 완벽한 위장막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당신과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착각을 했어. 나는 헛웃음을 쳤다. 착각? 당신이 꾸민 그 모든 거짓말이 겨우 착각이었다고? 내가 폭력 남편으로 몰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뻔한 그 순간에도 당신은 그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거잖아. 어쩔 수 없었어. 내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당신까지 위험해지니까. 그녀가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나를 찾아내서 갈갈이 찢어놓을 사람들이야. 그 이름, 그 신분, 모든 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패였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가고 있었다. 그녀가 말하는 복수극의 실체가 무엇인지, 도대체 그녀가 어떤 거대한 범죄 집단과 얽혀 있는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긴 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산된 연극이었을까? 사실대로 말해.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왜 경찰이 쫓는 거지? 내가 다가서려 하자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알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오직 내 방식대로 그들과 끝을 보기 위해서야.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아니, 이미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가 고백한 정체와 그녀가 짊어진 짐은 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방 안의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며 내가 다시 입을 열려는 찰나였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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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사기 혐의 및 신분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거센 발길질 소리가 이어졌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문으로 달아나려 몸을 돌렸지만 이미 늦은 듯 했다. 거실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달려드는 순간 아내는 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인지 아니면 차가운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제 나의 평화는 완전히 끝났다. 그날 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파트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거친 구둣발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 번, 아주 오랫동안 응시했을 뿐이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알던 다정하고 차분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디찬 시면이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체념이었다. 당신은 몰라야 했어. 끝까지 평범한 사람으로 남았어야지. 그녀가 내뱉은 마지막 말은 차가운 복도에 박제처럼 남았다. 사내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계단 쪽으로 끌고 갔다. 아내의 몸이 휘청거리며 사라지기 직전 나는 그녀의 손목에서 떨어진 무언가를 보았다. 바닥에 대굴대굴 구른 것은 낡은 열쇠였다. 우리가 처음 살던 집에,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나무 상자를 열 수 있는 바로 그 열쇠였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기이하리만치 조용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멀어지는 발소리만이 현실을 일깨우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주워들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들이 이제는 낯선 범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식탁 위에 놓인 식은 찻잔, 소파 위에 흩어진 그녀의 책, 옷장 속에 남겨진 코트의 향기까지. 이 모든 것이 5년 동안 내가 사랑해온 여자의 실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나무 상자를 꺼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열쇠 구멍에 금속을 밀어넣자 딸깍하는 건조한 소리가 들렸다. 상자 안에는 놀라운 것이 들어있지는 않았다. 다만 수많은 신분증과 위조된 여권, 그리고 낯선 이름으로 가득한 편지들이 빼곡했다. 그녀는 그저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과거, 자신이 저질렀거나 휘말렸던 거대한 비극으로부터. 그녀의 본명은 이지훈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자 동시에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태어난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거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위는 온통 무너진 관계의 파편들이었다. 내 손에는 여전히 우리가 함께 맞췄던 결혼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금반지의 매끄러운 표면을 엄지로 문질렀다. 5년이라는 시간은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거짓말은 나를 향한 애정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은신처가 필요했던 계산된 연기였을까? 그녀의 서늘한 표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살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타인이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아팠다.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제 이 집은 내가 알던 안식처가 아닌 범죄의 현장이자 차가운 증거들의 집합소로 변해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피곤해져러 퀭해진 눈, 핏기 없는 입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피부로 느껴졌다. 나는 결혼반지를 빼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차가운 금속이 탁자에 닿으며 내는 짧은 소리가 마치 우리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더듬는다. 만약 그날 5년 전 카페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던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녀의 맑은 미소에 마음을 빼앗겨 다가가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불안하고도 매혹적인 비밀을 품은 여자를 알지 못한 채로 지나쳤을까? 아니면 모든 파멸을 예견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을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과연 나처럼 이토록 위태로운 여자를 다시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